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명이나 개명을 하심에 있어서 셀프 장명을 하기 위해서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름을 지으시면 10중 8구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자, 이름을 우리가 짓는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겠죠. 장명 원칙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명 원칙. 1번이 뭐냐? 음양의 배열이란 말이에요. 음양의 배열. 음양 배열. 자, 음양 배열은 장명 어플에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음양 배열은 한자 획수를 따진다고 그랬어요. 한자 획수. 한자 획수가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열은 공식으로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음양 배열은. 이 한자 획수는 우리가 오리지널, 원획수로 따진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음양 배열은 맞출 수가 있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 두 번째, 한글 발음 있죠. 한글 발음. 한글 발음의 음용오행. 한글 발음 음용오행입니다. 음용오행. 오행.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실제 써서 김수영이다. 자, 한글 발음이라고 써요. 한글 발음을 따질 때는 초성과 종성을 따지는 것인데 초성으로 기억은 목이에요, 목. 그 다음에 종성, 받침은 수예요. 그 다음에 시옷은 금이에요. 받침이 없죠. 그 다음에 이형은 토예요, 토. 끝에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발음 음용 오행은 초성만 따져볼 수도 있고, 초성. 그 다음에 초성이 안 맞으면 종성부터 따져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명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프로그램 등에서는 초성으로만 따져요. 그러니까 목금토로 돼 있어요. 목금토로. 목과 금은 쇠와 나무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딪혀서 상극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받침부터 따지라고 했어요. 종성부터. 그럼 수금토는 토생금 금생수로서 상생한다. 이런 상생. 그래서 좋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나쁘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발음은 받침이 없는 경우는 맞출 수 있으나 받침이 있는 경우는 틀린 경우가 예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리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수리사격. 수리사격의 길격 배치. 길격이요. 길격. 자, 우리가 수리사격은 80일 수온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80일 수. 그 중에서 길격으로만 배치를 하는데 이건 전부 다 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이요. 공식.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맞출 수 있다. 이제 한자 획수로 조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요.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 자원오행이 뭐냐? 우리가 한자의 자의가 오행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자원오행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에 필요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기운을 용신과 희신이라고 해요. 용신, 희신이라고 해요. 희신이라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오행은 목화토금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누구나 다 완벽한 사주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때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개 보면 이름을 짓는 분들이 뭐 없는 오행만 무조건 넣는다든가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의 전체적인 무게를 보고 오행의 생극계열을 봐서 용신과 희신을 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말하자면 역학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신과 희신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사주 공부가 70%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오행은 어플리케이션은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 불용한자가 있어서 불용한자. 이것도 제가 과거에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용한자는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우리나라에 8142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름에 쓰면 안 돼야 될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에서는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바람 풍자를 써서 풍명, 그 다음 깨질 패자를 써서 패명. 이게 뭐냐? 자, 이름을 질 때 예를 들자면 김, 성, 별성자를 썼냐 그냥 원래는 불용한자입니다. 빼나 숫자 불용한자인데 써볼게요. 자, 이런 한자를 파자라면 전부 다 가로로 갈라진 한자예요. 이런 것을 풍명, 패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글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깨달을 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자가 이제 세로로 갈라진 글자 하나 들어가면 맞는 건데, 그러지 않고 모든 이름이 가로로 갈라진 한자가 되거나 성씨를 포함해서 세로로 갈라진 한자가 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신씨가 세로 갈라졌죠. 이거 신, 그 다음에 신성명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부 다 세로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풍명, 패명이라고. 근데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은 맞출 수 없다. 역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부르기 좋은 이름,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요. 좋은 이름. 자, 이건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창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이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고 치면 창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은 이름의 기본 정도만 맞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이름은 가질 수 없다. 절반의 이름뿐이 안 된다. 심지어 의외로 상당수의 장명가님들이 사주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일부가 그렇습니다.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으로 장명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름의 기본을 맞출 수 있으나 사주에 필요한 기운, 또 여러 가지 한글 발음이라든지 불어만자라든지 자원어이나 이런 거 맞출 수 없다. 사주 필요한이 아까 자원어이네요. 이런 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않는다.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물론 어려운 분들이 아기가 태어나면요, 집에서 그냥 이름 짓기가 좀 거북하니 저렴한 장명료를 들여서 장명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계셔요. 물론 그 경제적으로 전략하겠다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름이란 전체 운세를 우리가 100% 봤을 때 30여 프로 정도를 레이트를 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아끼려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100년을 사용한다는 이름을 100년 동안 소리를 보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이름을 짓겠다는 분들은 판단은 자유입니다. 굳이 장명소를 찾아가지 않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좀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는 불러주고 불려지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의 장명료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과거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때 있었어요. 돈을 들여서 장명한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국내에 성명학이 정착이 되면서 또 점차 의식주 걱정이 해소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이름 갖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장명이나 계명은 여러 가지 장명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중을 이룬 정통 한자 수리생명학은 약 99%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자, 정통 한자 수리생명학. 그래서 정통 한자 자 수리 성명학. 빨리 씁니다. 제가 취하고 있는 이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 우리나라의 대중을 이룬 약 모르긴 해도 99%를 이 정통 한자 수리 성명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장명법도 있긴 합니다만요. 그런데 국내에 장명수도 많고 또 어플이나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나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에 의한 이름을 제대로 짓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장명수 선택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은 사주 명리가 근기입니다. 뿌리가 사주 명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름을 제대로 짓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명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명료. 현행 장명료가 장명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너무 고가이거나 또 너무 저렴한 것도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장명소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저희 장명은 장명 우당 장명연구원입니다. 우당 제가 호가 우당이죠. 우당 장명연구원이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당 장명원, 우당 장명연구원 이렇게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당 장명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인터넷으로 이제 장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장명, 개명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장명 뭐냐? 신생아가 태어난 장명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름 바꾸는 개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장명은 우리가 15만 원인데 저희 15만 원인데 카페 회원은 만원 할인합니다. 카페 회원 만원 할인. 그래서 14만 원 이거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름을 개명하는 게 16만 원이에요. 16만 원인데 카페 회원은 만원 할인해서 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 상담 있어요. 방문 상담 장명. 방문 장면이 있어요. 방문 장면 사전에 예약합니다. 사전에 전화 예약. 전화 예약인데 방문 상담은 장명은 장명 15만 원에서 사주 상담비가 7만 원입니다. 사주 상담비. 그럼 2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개명. 기존의 이름 바꾸는 건 개명이라고 그래요. 16만 원입니다. 16만 플러스 7만 원. 그러면 사주 상담비 역시 7만 원인데 그래서 23만 원이 돼요. 자, 왜 이게 직접 인터넷하고 직접 가는 거하고 틀리냐? 직접 오시면은요, 제가 약 30분, 한 40분 정도 보통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상담을 당사자의 이름 짓는 당사자 사주 상담 소상히 해드리고, 제가 친서를 전달한다. 친서를 드려요. 사주 상담 내용 친서를 드려요.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저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도 사실 없습니다. 오시면. 그래서 그 7만 원이 사주 상담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왜 가는 거하고 왜 틀리냐 이런데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친서를 드리고 또 직접 와보시면은 그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저희 장명원의 장명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지명도에 비해서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특별장명, 우당의 특별장명이라고 해서 특별장명이 있는데 특별장명은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만은 제가 장명이나 개명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런 특별장면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비용만 받고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가 나오면 하나, 두 개 나오면 두 개 해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명원의 장명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우당이 장명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름풀이를 해보면 대부분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사주에 맞지 않아 어느 곳에서 장명하였느냐고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었거나 또는 그렇게 지명도가 있지 않는 적당 동네 철학관에서 지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이름들은 저희 장명소나 괜찮은 그 장명소 이름 풀이 해볼 필요가 없이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 맞아요. 괜히 또 저렴하게 지었고 어쩌다가 이제 풀이를 해서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잘 지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또 이름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추가적으로 장명비를 서로 부담해서 짓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장명료를 더 전략하려다가 더 비싸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장명이나 개명을 하실 분들은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 100세 시대이니만큼 100년을 좌우한다고 볼 때
신중을 기하시라는 꼭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섭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